자, 세 번째 그 파트는 그 시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시험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.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죠? 이 시험이라는 게 나의 삶을 갖다 이렇게 그 우울하기도 하고, 그죠?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,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, 그죠? 뭐 장학금 받으면 상당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가볍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. 그리고 학점을 잘 받거나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 계획을 갖다 이렇게 좀 세울 필요 있거든요. 그래서 시험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들, 그리고 또 시험 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관리 기법들,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잘 치고 어떤 좋은 학점을 그 받기 위한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하나 선정했습니다. 뭐 이거는 그 2010년도에 그 EBS 그 다큐 프라임에서, 그죠? 이렇게 그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그 A 플러스 받는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을 갖다가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우리가 뭐 살펴보도록 하죠. 보통 그 일부 그 아주 극소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한번 못 본다고 뭐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겠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얘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, 그죠? 자, 뭐 이런 생각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제가 그렇지만은, 자, 이러한 어떤 그 뭐 아니라는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, 그죠?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고, 그죠? 이게 자칫 잘못해버리면, 그죠? 학사 관리를 갖다 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졸업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, 자,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냐 이렇게 그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런 경우는, 그죠?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를 또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라는 것은, 그죠? 멋지고 아름답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사실은 이게 참 고되고 자 힘든 어떤 그런 어떤 고행이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시험 공부 기간에는, 그죠? 좀 약간 집중력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시험 공부 기간에 뭐 연구 활동하듯이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좀 지양하시고, 그죠? 좀 이렇게 집중력 있게, 그죠?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힘드시더라도, 그죠? 이렇게 좀 인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유념해서 뭐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시험 공부에서, 그죠? 금지해야 할 생각들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. 그죠? 보통 우리가 그 뭐 시험 공부 다 했다고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특정 학생들의 노트를 이렇게 빌려서 뭐 노트만 공부한다든지, 아니면 그 교수님들의 그 족보를 구해서, 그죠?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나 공부 다 했다. 그죠? 뭐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, 그죠? 이렇게 짜지 잘못하면 이렇게 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다 있다고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, 그죠? 이렇게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, 그죠? 한 번 더 이렇게 뭐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습관들, 그죠? 이런 뭐 고통들을 뭐 이겨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근거 없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뭐 공부한다든지, 그죠? 아니면 자기가 예측해서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이한 생각들을 갖다 조금 뭐 피하셔야 되겠고요, 그죠? 물론 이제 가장 뭐 시험 공부할 때는 뭐 교수님께서 평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맞겠지만, 그죠? 이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들은, 그죠? 이렇게 좀 약간 그 평소에 강조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 부분도, 그죠? 한번 정리해서 한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공부는 뭐 얌전하게 이렇게 뭐 독서실에 앉아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한다, 뭐 조용히 공부해야 한다, 이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죠? 뭐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, 그죠? 이렇게 소리 내서 뭐 읽어도 보고, 그죠? 이렇게 그 뭐 연습장에다 써보기도 하고, 그죠?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 이렇게 뭐 설명해 보기도 하고, 그죠? 이렇게 뭐 역동적으로 뭐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죠? 뭐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하는 걸 잠깐 이렇게 보니까, 그죠? 이렇게 뭐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뭐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, 이 공부가 이제 일정 부분이 끝나고 나면, 그죠? 혼자 이렇게 막 소리 내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죠? 뭐 아주 보기는 좋더라고요. 그죠? 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, 그죠? 뭐 이렇게 성적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, 그죠?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, 그죠? 상당히 그뭐 좋은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 효과도 좋게 나오고 하면 뭐 더 뭐 금상첨화겠죠. 그죠?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시험 불안을 이렇게 그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시험 불안을 그 해소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한번 뭐 잠깐 뭐 살펴보면, 그죠? 뭐 시험 불안을 뭐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, 그죠?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죠. 그죠? 뭐 이것이 뭐 정답입니다. 사실은. 그죠?
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뭐 잘못 보면 어떡하지? 뭐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? 그죠? 이렇게 뭐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계신 분 있네, 그죠? 너무 뭐 결과에만 너무 이렇게 그 뭐 두지 마시고, 그죠?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, 그죠?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자기 만족하시고 뭐 최선 다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극소수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이번 시험이 좀 좋지 않아서 뭐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은 뭐 부모님 좀 실망하면 어떨까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죠? 뭐 이런 부분들은, 그죠?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, 그죠? 이제 뭐 본인들 다 뭐 성인이시간, 그죠? 이런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, 그죠?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우리가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다들 그 시험 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시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잠깐 뭐 살펴보면, 그죠?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.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중간 시험이나 그 기말 시험 전에 뭐 교수님들의 그런 시험 공지사항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뭐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교수님들의 뭐 출제 경향들까지 분석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공부할 때 뭐 이렇게 그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어떤 시험 기간 한 2주나 그 3주 전부터 이렇게 뭐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뭐 다반사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보통 시험 공부를 처음 할 때는, 그죠?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거나 뭐 요약하는 이런 시간들을 뭐 가져 보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. 그리고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그런 그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전공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런 과목들은 좀 이렇게 그 자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계획을 우리가 짤 때, 그죠?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짜게 되면, 그죠? 이렇게 뭐 질리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한 3분의 2 정도만, 70% 정도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뭐 실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, 그죠? 그리고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, 2일 정도의 그런 별도의 계획이 없는 그런 버퍼 데이를 갖다 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, 그죠? 100% 계획대로 우리가 수행을 뭐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, 그죠? 상당수 많은 학생들은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다반사지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의 그런 어떤 여유 시간을 두시게 되면, 그죠? 효과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그 실천을 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음은 뭐 급하고, 그죠? 뭐 그런 경우들은, 그죠? 계획을 뭐 수정할 필요 있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평소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조했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, 그죠? 이렇게 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도 이런 부분이라도, 그죠? 뭐 체계적으로 뭐 공부를 이렇게 그 진행해서 이렇게 그 포기하지 않고, 그죠? 끝까지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뭐 필요할 것 같네요. 자,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당일날의 그 상황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한번 뭐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시험 직전에, 그죠? 가급적이면은 뭐 강의실에 일찍 도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요. 그죠? 뭐 간혹가다 학생들 중에 이제 밤을 새 가지고, 그죠? 뭐 잠깐 잔다는 게, 그죠? 시험 시간을 갖다 놓치는 경우가 일부 학생이 있는데, 그죠? 이 부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. 그죠? 혹시라도 이제 뭐 잠을 이렇게 깜빡 자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상이 생기면, 그죠? 뭐 교수님들한테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뭐 추가 시험을 칠 수 있도록, 그죠? 이렇게 뭐 허락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일찍 들어오시면, 그죠? 이렇게 본인에게 좀 편안한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. 그죠? 뭐 어떤 학생들은 그 강의실 위쪽에 있는 뭐 그런 시계가 잘 보이는 그런 뭐 좌석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부분들 좀 싫어하는 학생도 있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본인이 좀 편하게 생각되는 그런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앉으시면 되겠고요. 뭐 시험 볼 때 그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도구들 뭐 이런 것도 뭐 미리 뭐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시험 볼 때 편한 마음으로 시험 집중하기 위해서, 그죠? 뭐 화장실에 미리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시험을 이제 그 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, 그죠? 먼저 이렇게 시험 문제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. 훑어보시고, 그죠? 시험 문제와 관련된 그런 핵심 개념들, 키워드를, 그죠?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혹시 잊어버리기 또 걱정되신 분들은 이 시험지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두시고 뭐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그 시간 안배를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가장 배점이 높은 문제와 그리고 쉽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이렇게 풀고 그죠?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. 그죠? 그다음에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 안배하는데 좀 신경을 뭐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칠 때 뭐 글씨는 그죠?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뭐 쓰는 게 좋습니다. 그죠? 너무 이렇게 그 날려 쓴다든지 그죠?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글자를 쓰게 되면은 뭐 채점하는 교수님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불편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을 이렇게 답을 적을 때는 그죠? 핵심 내용을 갖다가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적어주고 그죠? 이 핵심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이유나 논의들을 갖다가 다음 문장부터 전개시키는 게 그죠? 아마 좋은 그 점수 받을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사례를 제시하거나 뭐 인용을 할 때는 그죠? 이렇게 뭐 생소한 것을 이렇게 적다 보면 그죠? 자칫 잘못해 버리면 그죠? 이렇게 그 시간을 갖다 이렇게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뭐 제시하는 것이 그죠? 시간 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교수님께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게 되면 그죠?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참 열심히 수업을 들었구나 하는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또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뭐 답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시험지 제출 전에 다시 한번 리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난 뒤에는 그죠? 뭐 가급적이면은 뭐 답 맞춰 보기를 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학생들 시험 끝나면 그죠? 이 바깥에 나와서 뭐 책 펴면서 이렇게 답을 뭐 확인하던데 그죠? 뭐 궁금해서 뭐 답을 확인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죠? 이렇게 그 이렇게 짜지 잘못해 보이면 그죠? 이게 또 약간 그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높여 가지고 그죠? 뭐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뭐 시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죠? 그 다음 시간에 또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뭐 답을 맞춰보는 거는 뭐 약간 차후에 미루고 그죠?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에다가 뭐 시간을 뭐 이렇게 넣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좋은 학점 받기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. 뭐 2016년도에 그죠? EBS 다큐 프라임에서 그 서울대 학생들의 그 A 플러스 학생들을 갖다가 한번 그 확인해서 한번 그 방영을 한 게 있는데 그죠?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죠? 자,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그 노트북이나 그 태블릿 PC로 그죠? 교수님들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시나리오 적듯이 그죠?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뭐 들리는 거 거의 뭐 받아 적는다고 이렇게 합니다. 보통 이런 학생들이 A 플러스를 받은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. 그죠? 그렇지만 이렇게 그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이렇게 그 적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? 뭐 핵심 개념이나 뭐 단서 중심으로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것도 그죠?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예시를 든다든지 이렇게 특히 그 농담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그죠? 자,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던져낸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필기를 해둔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필기해두고 실제 시험지에다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게 되면 그죠? 아마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 참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는 그런 인식, 긍정 인식을 주기 때문에 뭐 A 플러스 학점 받는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그죠? 아니면 뭐 볼펜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들을 갖다 이렇게 다 적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휴대폰 녹음기를 갖다 켜서 녹음해 두고 어떤 수업이 끝난 후에 아니면 시험 기간 때 그죠? 이걸 다시 녹음을 들으면서 뭐 필기를 뭐 정리한 학생들이 그죠? 좋은 학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험이나 또 과제를 그 작성할 때 어떤 교수님의 견해나 분석이나 해석을 갖다 그죠?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 그죠? 좀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요. 그죠? 그래서 뭐 그러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만 적어야 되냐? 아니면은 나의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각을 덧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? 이렇게 뭐 이렇게 양분되는데 그죠? 뭐 제 같은 경우도 그죠? 뭐 이렇게 내 수업에서 저희 의견을 갖다 적는 학생들은 그죠? 뭐 수업 시간에 뭐 열심히 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 물론 어떤 점수를 주기자만 그죠? 그래도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시각들을 덧붙인 학생들에게 저는 점수를 조금 더 줍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 균형 있게 그죠?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그 시험지를 그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학점 받기에만 이렇게 그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그죠? 이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갖다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뭐 좋은 학점도 받고 이런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갖다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균형, 어떤 중용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학점 받기에만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, 그죠? 이렇게 수업이 재미가 없고, 그죠? 사실 시험 치고 나면, 그죠? 문 닫고 딱 나가버리면은 뭐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, 그죠? 뭐 남는 게 없는 수업이고, 그죠?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없는 그런 또 수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학점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그죠? 이런 그 배움의 즐거움도 우리가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균형 있고 조화롭게, 그죠? 이루면서 뭐 공부하는 것도 조금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그죠? 자,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뭐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그 좋아하는 그 책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 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법정 스님의 그 오두막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뭐 이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. 자, 오늘의 어려움을 자, 재충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자,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. 자,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, 자, 낡은 문이 닫히면 자, 새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. 자,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움트듯이 좌절하지 말고 자, 희망의 씨를 뿌리자. 뭐 학교 공부라는 게, 그죠? 뭐 시험이라는 게 사실 뭐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그렇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,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이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, 그죠?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힘든 그런 학교 생활이지만, 그죠?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임해 주시기를 뭐 바라고요, 그죠? 그리고 뭐 성공적으로 모두 다 학교 생활 다 잘할 걸로 믿고, 그죠?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강의를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